이번 시간에 우리 실전 모의고사 13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실전 모의고사 13회 문제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서가 생겼어요. 자, 지금 맨 위에 이제 머릿말이 들어 있고요. 그 밑에 보니까 제목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본문의 그 내용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중간에 이제 다단 설정을 해서 혼합단으로 그렇게 이제 문서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얘는 이제 글상자를 지금 이 부분에 이제 만들어서 이 곳에다가 지금처럼 참고문헌 이 내용을 이제 집어넣어서 작성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문서를 작성할 때 맨 처음에 한글 프롬을 키자마자 우리가 용지 설정을 먼저 해줘야죠. 그리고 기본 설정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주고, 그리고 이 제목과 본문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입력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다단 설정을 이제 중간에 이제 해야 돼요. 그래서 내용을 이제 입력할 때는 한자다, 정각기호다, 표다 이런 게 나오면 그때 이제 해주면 되고, 캡션 같은 경우에는 표를 만들 때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표를 미리 만들어 놓고 이 아래 본문의 내용을 먼저 입력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캡션을 추가시켜도 됩니다. 이 캡션은 언제 집어넣든 상관없어요.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근데 제가 표를 이제 만들 때 캡션을 집어넣어라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 캡션을 깜빡하고 안 집어넣을까봐, 그래서 이제 표를 만들 때 캡션을 이제 집어넣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실전 모의고사 13회 같은 경우는 캡션을 이제 나중에 한번 입력해 볼게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내용을 입력하다가 중간에 이제 다단 설정하고 이 내용들을 이제 쭉쭉쭉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죠. 자, 그러면 요만큼 이제 내용을 이제 입력하는 것까지는 크게 뭐 어려운 그런 내용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지금 실전 모의고사 13회 문제를 풀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의고사 1회부터 시작해서 쭉 문제를 풀어 오셨으니까 내용을 입력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요 내용 이제 입력하는 거는 제가 시간 관계상 미리 이제 입력해 놓고 같이 보자고요. 자,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입력해 놓은 걸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내용을 이제 입력했어요. 자, 지금 여기 문제를 보게 되면 제목이 총 3줄이 나왔어요. 얘 이제 한 줄 있고요. 요거 이제 한 줄 있고 그 밑에도 이제 한 줄이 있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김단 홍보팀장하고 그 사람의 이제 이메일 주소를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누름틀을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누름틀을 조금 있다가 이제 만들어서 이제 입력을 해 줄 거예요. 해서 요 줄은 이제 누름틀을 만들기 위한 그 줄이라 미리 한 줄을 이제 띄워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목이 총 이제 3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제목과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문단들 그 중간에 이제 한 줄이 떨어져 있으니까 한 줄 이제 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위에 이제 문단과 이 아래쪽 이제 문단 2개 단으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그 사이를 봐도 한 줄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한 줄을 이제 띄워 준 겁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 입력하고 그 아래 내용들 이렇게 이제 입력을 이제 해주면 되죠. 지금 이번에는 제가 이 표를 만들 때 캡션을 따로 이제 입력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표에다가 캡션을 이제 입력하는 거는 이제 언제 하냐? 나중에 이제 우리가 표를 이제 편집을 하죠. 그때 이제 편집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 이제 세부지상에 보게 되면 캡션에 대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있을 때 캡션을 만들어서 집어넣고 캡션에 대한 것들을 이제 설정을 이제 해주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입력된 그 문서를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편집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편집을 본격적으로 이제 하기 전에 들여쓰기 할 부분이 있나 없나 그런 것들을 이제 문서에서 이제 확인을 해줘야 되고요. 따로 정렬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이제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작성하고자 하는 이 문서요. 이 문서를 이제 자세히 보게 되면 이 윗부분은 전부 다 이제 제목이 들어가는 그 부분이고요. 이 문단을 봤을 때 뭐 들여쓰기 할 그 부분도 없고 우리가 따로 정렬할 그 내용도 없죠. 지금 이런 이제 제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목 1이다, 제목 2이다, 그리고 제목 3이다 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해주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따로 이제 정렬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도 이제 표의 가운데 부분에 있는데 얘도 우리가 따로 이제 우리가 스타일을 지정할 거라 우리가 따로 이제 정렬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게 되면 이제 표가 있는데 이 표는 우리가 이제 가운데 정렬을 무조건 이제 시켜야죠. 그리고 이 표 안에 있는 내용들도 우리가 정렬을 이제 시켜줘야 된다고요.
해서 이 표와 관련된 거를 우리가 이제 정렬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을 보게 되면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에는 우리가 이제 개요 2번 그 스타일을 지정해서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그리고 지금 이곳에는 우리 이제 개요 1번 스타일을 적용시켜서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해줄 거예요. 해서 우리가 따로 정렬하거나 우리가 따로 들여쓰기 할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 부분에도 개요 1번이다, 개요 2번이다 그 스타일을 적용시켜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제목 같은 경우도 가운데 있지만 참고문헌 1, 이 지상대로 이제 해주면 가운데로 이제 오죠. 그리고 이 내용들도 우리가 이제 참고문헌 2에 대한 이제 세부 지상을 보고 우리가 편집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로 이제 들여쓰게 할 그 부분은 없고, 지금 우리가 정렬해야 되는 거는 이 표만 이제 정렬을 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이 표는 우리가 이제 무조건 가운데 정렬하는 거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이 내용이요, 이 제목과 이 평균이라는 글자는 어떤 문제가 나오든 무조건 가운데 정렬이죠. 그리고 구분에 써져 있는 그 내용을 보니까 서울이다, 전주다, 대전이다 해서 전부 다 두 글자씩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내용의 길이가 똑같으니까 얘는 무조건 이제 가운데 정렬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전부 다 이제 소수점이 막 들어가는데, 여기 입력된 거, 여기 입력된 거, 여기 입력된 거, 여기 입력된 거를 봤을 때 내용의 길이가 다르죠. 그리고 교통 법규 조사하고 이곳에도 보니까 이 내용들, 이 숫자들이 전부 다 이제 내용의 길이가 달라요. 다르니까 지금 친절도 조사라는 이 값과 그리고 교통법규 조사라는 이 값은 숫자잖아요. 숫자니까 우리가 오른쪽 정렬을 이제 시켜줘야 돼요. 근데 응답률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전부 다 이제 정수 두 자리, 소수 한 자리로 그렇게 이제 전부 다 되어 있죠. 얘네들은 내용의 길이가 다 똑같아요. 다 똑같기 때문에 이 응답률이 써져 있는 이 곳은 무조건 가운데 정렬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렬할 때 그때 이제 쓰는 단축키는 컨트롤 시프트를 꾹 누르고요. 여기서 이제 레프트 약자 L을 누르면 우리 왼쪽 정렬이 될 거고, 센터의 약자 C를 누르면 가운데 정렬이 될 거고, 라이트의 약자 R을 누르면 오른쪽 정렬이 됩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정렬 한번 시켜 보자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따로 이제 정렬할 거는 이 표에 관련된 이 내용밖에 없어요. 맨 처음에 이 표 앞에 이 부분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표만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이 되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가운데 정렬을 시킬 거니까 컨트롤 시프트 C요. 이렇게 이제 컨트롤 시프트 C를 눌렀을 때 가운데 정렬이 됐나 안 됐나 우리가 이제 도구 모음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이 내용들 싹 다 전체 블록 설정해주고 컨트롤 시프트 C를 눌러서 전부 다 일단 가운데 정렬이요. 그리고 친절도 조사, 그리고 교통법규 조사, 이 열은 내용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오른쪽 정렬을 시켜줘야죠. 해서 요만큼 이렇게 이제 블록 설정해주고 오른쪽 정렬할 거니까 컨트롤 시프트 R 이렇게 눌러서 오른쪽 정렬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이제 따로 정렬할 부분들 정렬 다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까지 이제 싹 다 이제 끝난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의 세부 지상을 보고 우리가 편집을 이제 시작해 주면 됩니다. 근데 편집을 시작할 때 맨 처음에 무조건 쪽 테두리를 먼저 집어 넣을 거예요. 쪽 테두리를 먼저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문서를 보고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면서 그때 세부지상을 이제 만날 때마다 그때 우리가 세부지상을 보고 편집을 전부 다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편집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머릿말이다, 꼬릿말이다, 쪽번호다 이런 게 나오면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서 마지막에 이제 해줄 거예요. 그리고 편집하는 그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이제 그림이 됐든 차트가 됐든 이런 게 나오면 그때마다 그림하고 차트도 바로바로 집어 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쪽 테두리 그거 이제 집어넣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제 편집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쪽 테두리를 집어넣고 맨 위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편집을 이제 시작한다 그랬죠. 해서 커서를 맨 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깜빡깜빡거리게 만들어 놓고 우리 이제 쪽이라는 그 메뉴를 이제 찾아가게 되면 우리 쪽 테두리 배경이라고 있어요. 쪽 테두리 배경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쭉 테두리 배경하고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뜨면 선 모양 바로 적용에는 지금처럼 체크 표시가 해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 이제 세부지상을 보니까 실선 0.5mm로 적용을 시키래요. 그러면 얘를 이제 실선으로 바꿔주고요. 굵기를 이제 0.5mm로 이렇게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선의 색은 주황색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색깔 요거 이제 찍어서 여기서 이제 주황색이요. 이곳에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255, 132, 58 요 색깔이 맞죠? 그래서 요 색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내가 테두리를 만든 거를 어디다가 적용시켜라? 아래쪽에다가 적용시켜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아래쪽 요것만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킨 거 다 해줬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설정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맨 밑으로 이제 이동해서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쭉 테두리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쭉 테두리 끝이요. 그럼 이제 쭉 테두리를 집어넣었으니까 문서에서 맨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편집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머릿말이 나오는데 이런 이제 머릿말, 꼬릿말, 쭉번호 그거는 한꺼번에 모아서 마지막에 이제 할 거라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할 거고요. 그 바로 밑에 보니까 얘가 있어요. 얘는 이제 제목 1번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제목 2번이요. 그리고 얘는 지금 이제 제목 3번이다 그렇게 써져 있죠. 그러면 제목 1번과 2번과 3번의 그 세부 지상을 보고 우리가 이제 글자 모양이다, 문단 모양이다 그런 것들을 이제 변경시켜주면 돼요. 그때 우리가 이제 글자 모양을 바꿀 때는 키보드에서 Alt하고 L을 눌러주면 되고요. 문단 모양을 바꾸겠다 그랬을 때는 Alt하고 T를 눌러서 우리가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곳에 보니까 누름 틀을 만들어서 이 내용을 이제 입력하래요. 이렇게 이제 누름 틀을 만들 때 그때 이제 쓰는 단축키는 우리 이제 컨트롤 K2요. 그러면 지금 요만큼 같이 편집해 보자고요. 그럼 우리 커서를 봤을 때 커서가 이제 맨 위에서 이제 깜빡깜빡거리고 있겠죠. 그 상태에서 Shift 키를 꼭 누르고요. 키보드에서 End 키를 땅 하고 누르면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줄이 싹 다 이제 블럭 설정이 됩니다. 이 부분이 우리 이제 제목 1번이죠. 제목 1번은 한컴 누른 8포인트로 설정하래요. 요만큼은 우리가 이제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이제 해주면 되고 그리고 왼쪽 정렬해라. 그리고 간격을 문단 위에 10포인트 그리고 이제 문단 아래 10포인트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지금 얘네들은 우리가 이제 문단 모양에서 이제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이 되어 있을 때 우리 이제 Alt L이요. Alt L 눌러주고 여기다가 이제 글꼴이요. 한컴 도둠이라고 직접 이제 입력해주고 엔터. 글자 크기는 8포인트로 바꿔야 되니까 Alt Z 8 이렇게 이제 써서 우리가 이제 한컴 도둠이다 8포인트다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Alt T를 이제 땅 하고 눌러서 문단 모양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여기다가는 우리 이제 왼쪽 정렬시켜주고요. 간격 이제 맞춰주면 돼요. 그때 우리가 이제 키보드에서 Alt 키를 이렇게 이제 눌러보면 단축키가 뜨죠. 우리 이제 왼쪽 정렬이 레프트니까 Alt L을 눌러주면 되고 문단 위는 지금 이제 U예요. U. 문단 아래가 V예요. 그래서 문단 위 10포인트 그렇게 나왔으니까 Alt U 10. 그 다음에 문단 아래요. Alt V 10.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문단 위와 문단 아래 그 간격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제목 1번에 대한 거 싹 다 처리했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이 되어 있을 때 그 아래줄로 내려가야 되니까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요. 아래쪽 내려가는 방향키를 땅 하고 한 번만 눌러주면 두 번째 줄 맨 앞에서 커서가 깜빡깜빡 거려요. 그 상태에서 Shift 누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End 키를 이제 땅 하고 같이 눌러주면 이렇게 두 번째 줄이 싹 다 이제 블럭 설정이 되죠. 이 두 번째 줄이 우리 이제 제목 2번이요. 제목 2번은 휴먼 예치다, 19포인트다, 장평 바꿔라, 자감 바꿔라, 진하게 해라, 그리고 하향 35% 어둡게 해라. 요만큼은 우리가 글자 모양에서 해주면 되고 가운데 정렬해라. 그리고 간격을 문단 아래 15포인트로 설정해라. 이거는 우리가 이제 문단 모양에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이 되어 있을 때 우리 이제 Alt L이요. Alt L 눌러주고 여기다가 이제 글꼴이요. 휴먼 예체하고 이렇게 우리가 입력해주고 엔터요.
글자 크기는 19포인트로 바꿔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Alt Z 19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고 장평은 96이래요. 그러면 장평 Alt W 96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죠. 그리고 자가는 이제 P니까 Alt P-4 이렇게 해주고 진하게 해라라고 했으니까 Alt하고 B를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글자 색을 바꿀 거니까 이제 마우스 붙잡고 우리 이제 글자 색이 가서 우리 이제 하향이요. 하향 255, 255, 255 요 색깔이 맞죠? 이 색깔 중에서 우리 이제 35% 어둡게라는 거요. 35% 어둡게가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요 색깔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우리 설정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 가운데 정렬해라. 그리고 이제 간격 조정하는 거 이거는 문단 모양에 들어가서 해주면 돼요. 해서 Alt T 눌러주고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가운데가 센터죠. 해서 우리 이제 Alt하고 C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고 문단 아래 15포인트요. 문단 아래로 이동하는 게 V니까 Alt V 15 이렇게 이제 눌러서 우리가 이제 가운데 정렬시켜주고 간격은 우리 이제 문단 아래만 이렇게 이제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제목 2번에 대한 건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그 아래줄로 이제 내려가야 되니까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꼭 누르고요. 아래쪽 내려가는 방향키를 딱 한 번만 눌러주면 지금 요 세 번째 줄에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려요.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 글꼴을 이렇게 이제 변경시켜 줘야 되고요. 그리고 문단 모양에 들어가서 가운데 정렬도 해주고 테두리에 가는 것도 우리가 이제 설정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세 번째 줄에서 이렇게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릴 때 Alt L 눌러주고요. 여기다가 한컴 산뜻 도둠하고 우리가 직접 이제 입력해주고 엔터요. 글자 크기는 9포인트로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Alt Z 9 이렇게 써주고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죠. 그리고 Alt T 눌러서 이제 문단 모양에 들어간 다음에 가운데 정렬을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Alt하고 C를 이제 땅 하고 눌러서 가운데 정렬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테두리를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 이제 테두리 배경 요 탭에서 해주는 거죠. 해서 마우스 붙잡고 테두리 배경 이곳으로 들어간 다음에 선 모양 바로 적용해 체크 표시가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확인 먼저 하셔야 돼요. 확인해주고 이중실선 0.5mm 초록색으로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우리 이제 선 모양, 선의 종류는 이중실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그때 굵기는 이제 0.5로 나오니까 그냥 놔두면 되고 색깔은 우리 이제 초록이요. 초록 이곳에 이제 마우스를 갖다 놓으니까 40, 155, 110 요 색깔이 맞죠? 해서 요 색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만든 이 테두리를 어디다가 위에다가 이제 적용시켜놔.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위 요것만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죠. 그러면 지금 요만큼 이제 다 끝난 거고 그 옆에 보니까 간격을 위쪽 5mm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간격은 이 간격과 다른 거죠. 얘는 이제 문단 아래 아니면 문단 위에다가 얼마로 이제 설정해라. 그 간격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그 간격은 여기 있는 그 간격이요. 간격은 위쪽을 이제 얼마로 설정해라? 5mm로 설정해라. 해서 우리가 빨리 이 증감 단추를 클릭을 해서 우리가 위쪽만 5mm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테두리에 대한 거 싹 다 처리해 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설정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테두리가 들어갔네요. 그리고 지금 여기다가는 이렇게 이제 빈 줄로 놔두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누름 틀을 만들어서 해당 내용을 이제 입력해 줘야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릴 때 우리 누름 틀을 만들 때 컨트롤 K2를 누른다 그랬어요. 해서 컨트롤하고 K2를 땅땅 눌러주면 지금처럼 필드 입력하고 누름틀 이렇게 이제 나타나죠. 이곳에 보니까 입력할 내용의 안내문을 여기다가 쓰래요. 문제 세부지상을 보니까 입력할 내용의 안내문이라고 해서 이 제목과 이 제목이 이제 똑같죠. 똑같으니까 여기다가는 요 내용을 그대로 이제 입력해 주면 돼요. 지금 여기 보니까 메일 주소하고 그렇게 이제 써져 있으니까 그 앞에다가 요 이름 한 칸 띄고 직위 얘만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네요. 해서 맨 앞으로 이동해서 이름 한 칸 띄고 직위라고 이렇게만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입력할 그 내용의 안내문을 문제에 써져 있는 거랑 똑같이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엔터를 누르거나 넣기를 이제 눌러주면 돼요.
어차피 이 글씨를 이제 입력한다고 내 손은 키보드에 있으니까 그냥 엔터를 땅 하고 누르는 게 빠르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안내문이 지금 이렇게 이제 빨간색 글씨로 뜬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빨간색 글씨 그 위에다가 마우스 올려놓고 마우스 왼쪽 버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 이제 가로가 뜹니다. 빨간색 가로가 떴죠. 여기다가는 이제 요 입력 데이터 요 내용을 그대로 이제 입력해 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김단 한 칸 띄고 홍보팀장이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여기다가 dank 골뱅이 moef.go.kr하고 이렇게 쓰고 가로까지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누름틀 끝났죠. 근데 지금 우리 거는 커서가 지금 누름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빨간색 가로가 계속해서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났으니까 이곳에다가 우리가 이제 문단 첫 글자 장식 그거 이제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곳을 이제 클릭을 한번 해서 커서를 지금 이곳으로 이제 옮겨 놓으세요. 그래야 이 누름틀에서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제목과 우리 이제 누름틀에 대한 거 설정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여기 이제 제목까지 이제 싹 다 요만큼 이제 끝난 거죠. 그 밑으로 내려갔더니 지금 이곳에다가 문단 첫 글자 장식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문단 첫 글자 장식을 할 때는 그때 이제 쓰는 단축키가 Alt J-A3 요거를 이제 따다당 눌러주면 되죠. 그러면 우리 이제 문단 첫 글자 장식 요거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지금 요만큼 이제 우리 전부 다 이제 설정할 거 설정 다 해주고 커서를 여기다 갖다 놨죠. 여기서 이제 커서가 이제 깜빡깜빡 거리는 그 상태에서 Alt J-A3 하고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눌러주면 문단 첫 글자 장식하고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세부지상을 보니까 모양은 이제 두 줄로 하래요. 두 줄 요거 이제 빨리 찍어주면 되죠. 그리고 글꼴은 맑은 고딕으로 하래요. 글꼴은 여기서 이제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이제 맑은 고딕이라는 거 여기서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면색은 하늘색이래요. 하늘색 중에서도 50% 어둡게 이 색깔로 이제 설정하래요. 그래서 면색은 지금 여기서 이제 바꿔주면 되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여기서 우리 이제 하늘색이라는 거요. 97에 130에 214 이 색깔이 맞죠? 이 색깔 중에서 우리 50% 어둡게가 맨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색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고 그리고 본문과의 간격은 3mm래요. 3mm라고 이미 돼 있으니까 그냥 놔두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설정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얘는 싹 다 이제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월이라는 그 글자 색을 이렇게 시멘트색 80% 밝게 이 색깔로 이제 변경시키래요. 그러면 얘를 일단 블럭 설정해야죠. 해서 마우스 포인터를 이 위치에다가 이제 갖다 놓으세요. 갖다 놓으면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I자 모양으로 나옵니다. 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 꾹 누르고 오른쪽으로 조금만 이제 이동을 해주면 이렇게 돼 월이라는 그 글자에 대해서 블럭 설정이 돼요. 그때 우리가 이제 글자 색만 바꿔주면 되니까 그때는 도구 모음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해서 여기서 이제 글자색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여기서 우리 이제 시멘트 색이요. 178에 178에 178 요 색깔이 맞죠? 이 색깔 중에서 우리 이제 80% 밝게가 이곳에 있네요. 그래서 시멘트색 80% 밝게 요 색깔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해주면 지금처럼 색깔이 바뀌긴 했는데 블럭 설정된 것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 뒤쪽에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하세요. 그러면 블럭 설정된 게 해제가 되면서 글자 색이 변경된 걸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문단 첫 글자 장식 끝이요. 그럼 우리가 문제로 봤을 때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났고 그 위에 있는 이 문단에 대해서는 별다른 우리 이제 세부 지상이 없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다단 설정해라. 이건 아까 전에 해준 거고 그리고 이제 정각기호 입력해라. 이건 이제 글씨를 이제 입력할 때 그때 이제 해준 거죠. 그리고 지금 요만큼에 대해서 우리 이제 표제목이라는 그 스타일을 이제 적용시켜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스타일을 적용시키는 게 여러 개가 있죠. 그거 이제 한꺼번에 하자고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표제목 스타일 그거 이제 적용시켜 줘야 되고 그 아래 이제 문단을 봤을 때 지금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스타일 개요 1번 스타일을 이제 적용을 시켜 줘야 돼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지금 이 부분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다가는 우리가 이제 개요 2번 스타일을 이제 적용을 이제 시켜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이곳에 우리 이제 스타일 창고 문헌이라는 그 스타일도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 창고 문헌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글상자에 만들어서 집어넣고 그때 나중에 이제 하자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표 제목 그리고 우리 이제 개요 1번, 개요 2번 요 스타일 요거 이제 지정 좀 하자고요. 그때 우리가 이제 스타일을 지정할 때 그때 이제 쓰는 단축키요. 우리 이제 F6번을 누르면 이제 스타일 대화 상자가 이제 짜잔하고 뜨고요. Alt하고 A를 누르면 그 대화 상자에서 Alt A를 누르면 이제 스타일을 추가할 수 있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Alt하고 E를 누르면 이제 스타일을 편집할 수 있게 그렇게 나타나요. 그리고 스타일을 이제 지정할 때 다음 문단으로 우리가 이동을 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아래쪽 내려가는 방향키를 눌러주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문장 단위로 블록 지정하겠다 그랬을 때는 컨트롤 시프트 아래쪽 방향키를 눌러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이 표 제목 이 부분에다가 우리가 이제 표 제목 그 스타일을 이제 적용을 시킬 거죠. 그때 이제 커서의 위치는 지금처럼 이곳에 있어도 되고요. 중간에 있어도 돼요. 여기 있어도 돼요. 맨 뒤에 있어도 돼요. 이 줄에만 이 커서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맨 앞에다가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게 만들어 놓고 이제 스타일 들어갈게요. 자, F6번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스타일하고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지금 이곳에다가는 우리가 이제 표제목 요 스타일을 이제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그때 이 표제목은 이제 등록해서 써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스타일을 추가시켜야죠. 추가시킬 때 Alt하고 A요. Alt A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스타일 추가하기 하고 짜잔하고 떠요. 그때 스타일의 이름은 뭘로 할 거야? 스타일의 종류는 뭘로 할 거야?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해 줄 수 있는데 스타일의 이름은 표 제목으로 하래요. 스타일의 종류는 문단으로 하래요. 그러면 스타일의 종류는 이제 문단으로 돼 있으니까 그냥 놔두면 되고요. 스타일의 이름만 써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표제목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데 이 제목을 쓸 때, 이 이름을 쓸 때 얘를 보고 쓰셔야 돼요. 지금 요 앞에 보게 되면 표 제목하고 써져 있지만 시험장에 갔을 때 이 이름과 이 이름이 서로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얘를 보고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스타일의 이름을 썼으면 이제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표제목 그 스타일이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되면서 얘가 선택이 되어 있는 그 상태죠. 그때 우리 이제 표제목이라는 그 스타일에서는 우리 가운데 정렬도 시켜야 되고요. 굴림체다, 12포인트다, 진하게다 얘도 이제 설정해 줘야 돼요. 이런 것들 설정할 때 지금 문단 모양은 여기서 글자 모양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얘가 이제 선택이 되어 있을 때 Alt 2를 이제 땅 하고 눌러서 스타일 편집하기 이 대화 상자의 문단 모양과 글자 모양 여기서 바꿔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얘를 이제 이용해서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쓰는 그 단축키를 보려면 Alt 키를 눌러보면 뜨죠. 그때 이제 문단 모양은 P래요. 해서 Alt하고 P를 눌러주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 문단 모양하고 뜨면 아까 우리 제목을 바꿀 때 테두리 바꿨던 게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때 기본 이곳으로 이제 이동을 해주고 가운데 정렬할 때 우리 센터 우리 Alt하고 C를 이제 땅 하고 눌러서 이렇게 이제 가운데 정렬을 시켜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이렇게 정렬 방식이 이제 가운데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글자 모양 바꾸자고요. 글자 모양은 이제 H죠. 해서 Alt하고 H를 이제 땅 하고 누른 다음에 여기다가 굴림체 12포인트 진하게 요것만 이제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굴림체라고 직접 이제 입력을 해주고 엔터. 그리고 우리 이제 크기를 12포인트로 바꿔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Alt Z 12. 그 다음에 진하게 해라라고 했으니까 Alt하고 B만 이렇게 이제 눌러서 굴림체 12포인트 진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만든 거를 수정한 거를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때 Alt하고 D요. 이렇게 했더니 지금 이 표 제목에 대해서 이렇게 스타일이 적용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표 제목은 이제 끝난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를 봤을 때 얘 하나 이제 끝났고요. 요 밑에 요 제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개요 1번 스타일 요거 이제 지정해 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는 커서가 여기서 이제 맨 앞에서 이제 깜빡깜빡거리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다음 문단으로 이제 이동할 거니까 컨트롤 키를 꼭 눌러주고요. 아래쪽 내려가는 방향키를 땅땅땅 이렇게 이제 3번 눌러주면 지금 이곳으로 이제 이동이 되죠.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개요 1번 스타일을 이제 지정을 할 거니까 F6번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개요 1번이라는 게 지금 이곳에 이미 만들어져 있다고요. 해서 얘를 수정해서 써라.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때 이제 왼쪽 여백은 이제 0포인트로, 그리고 맑은 고딕 11포인트, 요거 이제 글자 모양 바꾸래요. 그리고 글머리표 문단 번호는 요 특수 문자로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왼쪽 여백을 설정할 때는 문단 모양 여기서 이제 바꿔주면 되고, 맑은 고딕 11포인트는 글자 모양 여기서 이제 바꿔주면 되고, 글머리표 문단 번호는 여기서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얘를 이제 선택해 놓고 Alt 2요. Alt 2가 우리 이제 스타일 편집하는 거예요. Alt 2를 눌러서 여기서 문단 모양이다, 글자 모양이다, 글머리표 문단 번호다 해서 여기서 이제 바꿔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문단 모양 바꾸자고요. Alt P 눌러주고요. 여기다가는 우리 이제 왼쪽 여백을 0으로 이제 설정하라 그랬죠. 해서 지금 여기 왼쪽이 이제 F니까 Alt F 0 하고 이렇게 써서 왼쪽 여백을 0으로 이렇게 이제 맞춰주고 엔터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자 모양은 이렇게 이제 변경시키래요. 글자 모양에 들어갈 때 Alt하고 H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죠. 그리고 여기다가 맑은 한 칸 띄고 고딕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글자 크기는 11포인트로 바꿔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Alt Z 11 이렇게 쓰고 엔터를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글머리표 문단 번호는 요 특수 문자로 쓰래요. 그때 이 글머리표 문단 번호에 들어가는 게 우리 이제 N이죠. 해서 Alt N 눌러주고요. 우리가 특수 문자로 이제 지정할 거니까 우리 글머리표라는 거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갔을 때 지금 이 윗부분에 지금 요 특수 문자를 이 윗부분에서 찾아야 돼요. 없죠? 없을 때는 우리가 이제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을 이제 해주고 여기서 사용자 정의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글머리표 문자를 뭘로 쓸래?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지금 이 특수 문자가 아니죠. 아니니까 여기 이제 문자표요.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그리고 문자표하고 이렇게 나타나면 그때 사용자 문자표로 이동을 하세요. 여기서 이제 지정하는 이런 특수 문자들은 기호 1번 아니면 기호 2번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기호 2번에 지금 여기 있네요. 그래서 요 특수 문자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가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 특수 문자가 이렇게 이제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엔터요. 그랬더니 지금 내가 방금 지정한 게 지금 이곳에 이제 추가가 됐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설정이 뒤니까 Alt D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다 끝났으니까 개요 1번은 전부 다 이제 수정을 다 해줬죠. 여기서 또 설정 버튼 누르고 넘어가면 되니까 Alt D를 또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개요 1번 스타일이 지금 이곳에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문제 그림 봤을 때 여기까지 끝난 거고, 그 밑에 보니까 요 점이요. 요 점이 이렇게 이제 아래쪽에 3개가 있죠. 그러면 이 3개 문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개요 2번 스타일을 적용시켜 주면 됩니다. 그때 여기서 이제 확인해야 되는 게 이 특수 문자의 크기와 이 특수 문자의 크기를 확인하셔야 돼요. 크기가 똑같은지 아니면 더 작은지 그걸 먼저 봐야 됩니다. 그러면 개요 1번 스타일이 끝나고 나면 지금 여기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죠. 그 밑으로 이제 이동해야 되니까 컨트롤 키를 눌러주고요. 아래쪽 내려가는 방향키를 땅 하고 한 번만 눌러주면 바로 밑에 이곳에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립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작은 점을 3개를 찍어야죠. 3개 문장을 이제 블럭 설정해야 되니까 컨트롤 시프트를 꼭 누르고요. 아래쪽 내려가는 방향키를 땅땅땅 이렇게 이제 3번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3개 문장이 전부 다 블럭 설정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개요 2번 스타일 그거 이제 수정해서 적용시켜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이제 F6번을 이제 땅 하고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개요 2번이라는 것도 이미 만들어진 거라 수정해서 써라 그렇게 나왔어요. 개요 2번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여기다가 왼쪽 여백 설정해주고 글머리표 문단 번호를 이렇게 네모점으로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문단 모양 들어갈 때 Alt하고 P를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Alt P 눌러주고요. 왼쪽 여백을 이제 우리 10으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Alt F10 이렇게 눌러서 우리가 이제 왼쪽 여백을 이렇게 설정해주고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글머리표요. 글머리표 문단 번호는 Alt하고 N을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죠.
그리고 나는 이제 특수 문자로 지정할 거니까 금머리표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네모점을 봤을 때 지금 네모점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얘랑 얘랑 보면 크기가 다르죠.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있는데 아까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네모점이 작은 거였어요. 이렇게 이제 작은 네모점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 이제 설정이 이제 Alt하고 D니까 여기서 이제 Alt하고 D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왼쪽 여백 이제 설정해줬고 글머리표 그것도 여기서 이제 설정을 해줬으니까 여기서 이제 설정만 눌러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Alt하고 D요. Alt D를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 이곳에 개요 2번 스타일이 적용이 돼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면 지금 방금 한 게 얘랑 이곳에다가 우리 이제 개요 2번 스타일 적용시켰죠. 그 밑에 이 제목에다가는 개요 1번 스타일을 적용시켜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점이 이제 두 개가 나왔어요. 이 두 개 문장에 대해서는 개요 2번 스타일을 이제 적용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이 되어 있을 때 다음 문단으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되니까 컨트롤 키를 꼭 누르고요. 아래쪽 내려가는 방향 키를 땅 하고 이렇게 이제 한 번만 눌러주면 지금 이곳으로 이제 이동이 되죠. 이곳에다가는 우리가 이제 개요 1번 스타일 요거를 이제 지정해 주면 되는데 얘는 아까 이미 수정을 다 해놨죠. 수정을 이제 다 해놨으니까 그걸 이제 지정할 때는 여기서 해주면 돼요. 지금 이제 바탕글로 되어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서 개요 1번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개요 1번이 적용이 됐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요. 아래쪽 내려가는 방향키를 한 번만 눌러주면 지금 이곳으로 이제 이동이 되죠. 그 상태에서 아까 문제 그림 봤을 때 작은 점이 이제 두 개가 있었어요. 그러면 컨트롤 시프트를 꼭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 내려가는 방향키를 땅땅 두 번만 눌러주면 두 개의 문장이 전부 다 블럭 설정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개요 2번도 이미 다 수정을 해놨죠? 해놨으니까 또 이곳에 보면 바탕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개요 2번으로 이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개요 2번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지금 이렇게 작은 점이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들어가면서 개요 2번 스타일이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개요 1번이다, 개요 2번이다, 표제목이다 요 세 가지 스타일이 다 끝났어요. 자, 우리 참고 문헌이라는 이 스타일은 나중에 우리가 글상자를 만들어서 이 내용을 집어넣고 나중에 이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여기 이제 스타일까지 여기까지 이제 끝났고 그 밑에 보니까 표 그리고 이제 캡션 그리고 이제 블럭 계산식 요거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표와 관련된 것들을 이제 편집을 이제 해 줄 거예요. 우리가 이제 편집을 할 때는 지금 요 순서대로 이제 해 줄 겁니다. 일단은 문제 세부 지상을 봤을 때 표 전체 글꼴을 지정해라. 요런 이제 지상부터 먼저 찾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표에 대한 그 세부 지상을 봤을 때 표 전체 글꼴을 한 컴 산뜻 도둠 9포인트로 바꿔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표를 전부 다 마우스로 빨리 드래그해서 이렇게 싹 다 이제 블럭 설정하세요. 그 상태에서 Alt L 눌러주고요. 여기다가 한 컴 산뜻 도둠하고 이렇게 직접 입력해주고 엔터. 그리고 글자 크기 바꿔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Alt Z 9하고 이렇게 써서 한 컴 산뜻 도둠이다. 우리 글꼴 크기는 9포인트다. 이렇게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순서로 봤을 때 지금 여기까지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할게 우리가 이제 표 크기 확인할 거예요. 셀 안쪽 여백 요거 이제 설정해 줄 거고 캡션의 위치를 지정해 주면 되는데 우리가 아직 이제 캡션을 집어넣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이만큼은 우리가 이제 전부 다 컨트롤 NK를 눌러서 표 셀 속성 그 안에서 전부 다 이제 설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같이 한번 해 보자고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체 블럭이 설정되어 있을 때 컨트롤 NK를 이제 따당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나타납니다. 그때 우리 이제 표 크기요. 크기에 보니까 너비는 78.99래요. 78.99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졌죠. 그리고 높이는 우리가 아직 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높이는 달라요. 조금 이따가 높이 조정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자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보니까 모든 셀의 안쪽 여백을 우리 이제 왼쪽 오른쪽을 2.5mm로 설정하래요. 이렇게 모든 셀의 안 여백을 이제 설정하는 거는 우리 이제 표라는 요 탭에서 해 주는 거예요.
해서 표라는 요 탭으로 이제 이동을 해주면 아래쪽에 모든 셀의 안여백, 모든 셀의 안여백하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요 제목이 모든 셀의 안여백이 맞나 안 맞나 요거 이제 확인해 주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2.5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2.5다 하고 이렇게 빨리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캡션의 위치를 원래는 여기서 이제 바꿀 수 있었죠. 우리 문제 그림 보게 되면 캡션의 위치가 이제 위쪽으로 돼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위쪽 요것만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설정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셀 너비 요거 이제 조정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작성한 걸 보게 되면 지금 친절도 조사라는 거랑 교통법규 조사라는 거 얘가 지금 원래는 한 줄로 입력이 돼야 되는데 열 너비가 좁아서 두 줄로 되어 있다고요. 그때는 구분열의 크기를 조금 줄이고 친절도 조사 얘 크기를 이제 넓혀서 한 줄로 나타나게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응답률이라는 거 요것도 이제 조금 이제 크기를 줄여서 교통법규 조사 얘가 이제 한 줄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해서 지금 일단은 요 선이요. 이 선에다가 마우스를 이렇게 이제 갖다 놓으면 양쪽 화살표 모양이 나와요. 그때 이제 마우스 왼쪽 버튼 꾹 누르고요.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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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해서 얘가 이렇게 이제 한 줄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요 줄이요. 요 선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놓고 양쪽 화살표 모양이 나오면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요.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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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해서 우리가 얘가 이제 한 줄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 이제 문제 세부지상을 봤을 때 이 첫 번째 열의 너비를 얼마로 해라, 두 번째 열은 얼마로 해라, 세 번째 열의 너비는 얼마로 해라, 네 번째 열의 너비는 얼마로 해라 그런 지상이 없다고요. 해서 최대한 이제 문제 그림과 비슷하게 그렇게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표 높이 조정할 거예요. 표 높이를 조정할 때는 우리가 컨트롤 키를 누르고 아래쪽 내려가는 방향키 얘를 이제 딱 한 번만 눌러주면 되는데 얘를 딱 한 번 누르기 전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요. 위로 올라가는 방향키를 여러 번 좀 누르세요. 적어도 5번 이상 누르고 나서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아래쪽 내려가는 방향키를 딱 한 번만 눌러서 표의 높이를 이제 조정해 주면 문제 제시한 그 높이대로 이제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셀 높이 갖게 요거 이제 설정해 주면 됩니다. 해서 요거 두 가지 요거 이제 같이 한번 해 보자고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체 블럭이 설정되어 있는 그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꼭 누르고요. 위로 올라가는 방향키를 여러 번, 5번 이상 누르세요. 누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키를 딱 한 번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모든 행의 높이를 갖게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이 돼 있을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셀 높이 갖게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하자고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높이 설정이 다 끝났어요.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봤을 때 높이가 안 맞았죠? 이제 높이 조절했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컨트롤하고 NK를 이제 따당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표 셀 속성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기본이라는 요 탭으로 이제 이동을 하세요. 이동하고 나서 우리가 높이를 여기서 확인해 주면 되죠. 여기서 이제 확인했더니 문제의 그 높이랑 똑같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설정을 누르거나 취소를 누르거나 아무거나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표를 맨 처음에 이제 만들 때 너비는 단에 맞춤, 높이는 이제 자동 요거 이제 설정했겠죠. 그리고 얘도 이제 아까 전에 해줬고요. 모든 셀의 안여백도 설정해줬고 크기도 전부 다 이제 맞춰줬고요. 그리고 표를 만들 때 글자처럼 취급해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만큼의 이제 지상은 싹 다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요 순서로 봤을 때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테두리를 변경을 시켜줄 거예요. 그러면 테두리 바꿀 곳을 미리 이제 블럭 설정을 해주고 라인의 약자 L을 땅 하고 눌러서 우리가 이제 테두리를 변경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테두리 그 문제를 봤을 때 표 안쪽은 실선 0.12로 해라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 표를 만들게 되면 기본적으로 실선으로 만들어지고요. 그때 굵기가 0.12로 만들어진다고요. 해서 얘는 우리가 따로 이제 설정할 건 없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표 바깥의 위쪽과 아래쪽은 그랬어요. 그 위쪽과 아래쪽이 지금 얘랑 이 두 곳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곳은 실선 0.4mm로 설정하래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체 블럭이 설정이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라인의 약자 L을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셀 테두리 배경하고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선 모양 바로 적용, 이곳에 체크 표시가 돼 있나 안 돼 있나 확인하셔야 돼요. 얘는 지금처럼 체크 표시가 해제가 되어 있어야죠. 그 상태에서 실선은 이미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굵기만 0.4로 이렇게 이제 바꿔주고 얘를 위쪽과 아래쪽에 적용을 시켜야 되니까 위쪽과 아래쪽을 이렇게 이제 땅땅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설정 버튼 얘만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위쪽과 아래쪽만 이렇게 이제 굵은 선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표 바깥에 왼쪽과 오른쪽은 선 없음으로 하래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왼쪽과 오른쪽에 지금 이곳과 이곳을 보고 얘기하죠. 지금처럼 전체 블럭이 설정돼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냥 키보드에서 L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선의 종류는 이제 선 없음,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왼쪽과 오른쪽에 적용시켜달라, 요거 이제 땅땅 요렇게 이제 클릭해주면 되죠. 그리고 설정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제목행이요. 제목행의 아래쪽 그랬는데 제목행이 지금 얘를 보고 얘기하고 이곳의 아래쪽 그러면 지금 이곳이죠. 그리고 평균행의 위쪽은 그랬어요. 평균행 그러면 평균행이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고 이곳의 이제 위쪽 그러면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죠. 이 두 곳은 이중시선 0.5mm로 적용시키래요. 그러면 우리가 요만큼을 이제 블럭 설정해서 위쪽과 아래쪽의 선 모양을 바꿔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해서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이 된 그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L만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때 이제 선의 종류는 이중시선 요거 이제 찍어주면 기본값으로 이제 0.5가 설정이 되죠. 요거를 이제 내가 블럭 설정한 이 곳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과 아래쪽의 선 모양을 바꿔달라 그렇게 해주면 돼요. 해서 위쪽과 아래쪽을 이렇게 이제 땅땅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테두리를 싹 다 이제 변경을 다 시켰어요. 그럼 이제 우리 순서로 봤을 때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셀 배경색을 이제 변경하면서 글자 모양도 이제 변경을 시켜줄 거예요. 셀 배경색을 이제 변경을 할 때는 우리 이제 셀의 약자 C를 이제 눌러주면 되고요. 글자 모양을 바꿔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Alt L을 눌러서 글자 모양 그 대화 상자에서 변경을 하거나 도구 모음을 이용해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 문제 지성을 봤을 때 제목행이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제목행을 먼저 싹 다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해주고 그때 셀 배경색을 우리 이제 보라색으로 이제 변경을 시키래요. 그리고 이제 글자 모양은 이렇게 이제 바꿔라 그렇게 나왔죠. 그럼 우리가 셀의 배경색을 이제 바꿀 거니까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이 된 그 상태에서 C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났죠. 그때 우리 이제 면색이요. 면색 이곳에 들어가서 문제에서 이제 보라색으로 바꿔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보라색이요. 157에 92에 187 요 색깔이 맞죠? 요 색깔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설정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글자 모양은 진하게 하래요. 주황색 80% 밝게로 바꾸래요. 진하게 하고 글자 색만 이제 바꿔주면 되니까 그때는 우리 이제 도구 모음을 이용하는 게 더 빠르겠죠. 해서 진하게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글자색 주황색이요. 255, 132, 58 요 색깔이 맞죠? 이 색깔 중에서 80% 밝게가 지금 이곳에 있네요. 그래서 요거 이제 땅 하고 이렇게 이제 클릭해서 색깔을 바꿔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제목행에 대한 건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평균행이요. 평균행 빠르게 이렇게 이제 마우스로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해주고 또 셀의 배경색을 이렇게 이제 변경시키고 글자 모양은 진하게만 하래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된 그 상태에서 C를 이제 눌러주고요. 색깔 찍어주고 우리 면색에 들어가서 우리 하양이요. 하양 255, 255, 255 요 색깔이 맞죠? 그 중에서 15% 어둡게라는 게 지금 이곳에 있네요. 해서 하양 15% 어둡게 요 색깔 여기서 이제 클릭해주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설정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글자 모양은 진하게만 하면 되니까 도구 모음 이용하는 게 더 빠르겠죠. 해서 도구 모음에서 우리 진하게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단의 정렬 방식 가운데 정렬해라 그렇게 나왔는데 얘는 우리 표 자체를 가운데 정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이 표 자체를 가운데 정렬 아까 전에 다 해줬어요.
그러면 지금 요만큼의 지상은 싹 다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순서로 봤을 때 지금 여기까지 이제 싹 다 끝났고, 이제 블럭 계산식 요거 이제 계산해 줘야죠. 블럭 계산식을 이제 계산할 때 그때 이제 쓰는 그 단축키가 컨트롤 시프트를 꾹 누른 그 상태에서 썸의 약자 S를 누르면 합이 이제 구해지고, 에버리지의 약자 A를 눌러주면 평균을 구해주고, 프로덕트의 약자 P를 누르면 곱이 이제 구해져요.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 그림 봤을 때 블럭 계산식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이 두 칸에 대해서만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캡션도 안 집어넣었는데, 캡션의 위치는 우리 이제 오른쪽 위에요. 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이제 오른쪽 위에 캡션이 들어있고, 단위 콜론 우리 이제 퍼센트 이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래서 얘를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붙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블럭 계산식 먼저 하자고요. 자, 지금 요 두 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블럭 계산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건데, 블럭 계산식 그 이제 세부 지상을 보니까 우리 이제 블럭의 평균을 이제 산출해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해서 요만큼 요렇게 요만큼만 블럭 설정하셔야 돼요. 위쪽에 써져 있는 이런 제목들은 블럭 설정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막 숫자가 써져 있다고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하면 안 되겠죠. 해서 정확하게 요만큼만 블럭 설정한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평균 값을 이제 구할 거니까 컨트롤 시프트 A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평균 값이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값이 나왔네. 그리고 지나가지 말고 값이 나오면 우리 이제 문제 그림과 그 값이 똑같은지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에 얘를 이제 확인했더니 얘의 숫자가 달라요. 다르다. 그 얘기는 여기다가 내가 입력을 할 때 숫자를 뭔가를 틀렸다는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캡션이요. 캡션은 표 위쪽에 이제 삽입한 다음에 오른쪽 정렬해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캡션을 이제 집어넣을 때 그때 이제 쓰는 단축키가 컨트롤 NC예요. NC 해서 컨트롤 키를 꼭 누르고 NC 이렇게 이제 따당 하고 누르면 표 1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시프트하고 홈, 시프트 홈을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블럭 설정이 되죠. 그러면 문제 그림처럼 이제 가로 열어주고요. 여기다가 단 위라고 쓰고 콜론 찍어주고요. 한 칸 띄고 퍼센트 가로 닫고 여기까지만 입력해주면 되죠. 요거 이제 입력할 때 막 뒤에다가 띄어쓰기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요 글씨만 입력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을 시켜놓고 우리가 얘를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보내줘야 되니까 오른쪽 정렬을 시켜야 되겠죠. 해서 컨트롤 시프트 R을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캡션의 위치도 이제 위쪽으로 옮겨줘야죠. 우리가 이제 컨트롤 NK 얘를 이제 따당하고 누르면 표 셀 속성으로 이제 들어오고, 그때 이제 여백 캡션이요. 여백 캡션에서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표 크기 확인하고 모든 셀에 안 여백을 설정할 때 캡션의 위치를 아까 전에 바꿨었는데 그 바뀐 게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왜? 아까는 캡션을 안 만들었으니까. 해서 캡션을 만들고 나서 우리가 캡션의 위치를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설정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캡션이라는 거는 표를 만들고 이 내용을 입력할 때 캡션을 미리 입력해 놓으면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표 편집 시작할 때 크기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셀에 안 여백을 설정하고 이곳에 와서 얘를 이제 땅 하고 눌러서 캡션의 위치를 변경하면 끝난다고요. 그래서 이 캡션을 입력하는 거는 지금처럼 모든 내용들을 입력하고 편집하는 그 과정에서 캡션을 집어넣든, 아니면 맨 처음에 이제 표를 만들고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이제 입력할 때 그때 이제 캡션을 입력을 하든, 그거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캡션을 입력하고 편집해 주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 누를게요. 설정이요. 그랬더니 문제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캡션이 오른쪽 위로 이렇게 이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표와 관련된 거 싹 다 편집이 전부 다 끝났어요. 그럼 우리가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여기까지 표까지 이제 싹 다 끝났고요.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차트가 짜잔하고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차트 요거 이제 만들어 보자고요. 그때 이제 제목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데, 조금 이따가 차트의 제목을 입력할 때 중간중간에 이제 띄어쓰기 있어요. 이 띄어쓰기 정확하게 보고 똑같이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차트는 이제 원형 차트로 그렇게 이제 나왔고,
그리고 범례가 따로 있다 없다? 없더라. 그리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대전이다, 서울이다, 전주다 하고 이런 이제 항목들의 이제 이름도 이제 나타나 있고요. 이곳에 보니까 22%다, 27%다, 51%다라고 해서 백분율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원형 차트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이 차트를 이제 만들 때 우리가 입력해 놓은 이 표에 있는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런 차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표에서 어떤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차트를 만들지 그걸 먼저 확인해야 돼요. 지금 여기는 이제 범례가 없지만 서울이다, 대전이다, 전주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죠. 그 내용은 지금 구분에 전부 다 이제 들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22%, 27%, 51% 이렇게 이제 백분율이 표시가 되어 있지만 그런 값이 22%라고 입력한 그 값이 27%라고 이제 입력한 그 값이 51%라고 입력한 그 값이 없어요. 없는데 이 제목을 보니까 세계 도시의 응답률 현황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곳에 나타난 이 데이터들은 우리 이제 응답률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만큼의 이제 영역을 가지고 이런 이제 차트를 이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요 차트 요거 이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우리가 차트를 만들 때 그때 맨 처음에 이제 차트를 먼저 만들고 나서 차트의 종류 변경하고 보조축이 있으면 보조축도 지정을 이제 해주면 돼요. 보조축이 없다 그러면 그냥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해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아까 문제 그림 봤을 때 구분과 우리 이제 응답률을 가지고 이제 차트를 만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만큼 요렇게 이제 블럭 설정해 주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꾹 누르고 응답률 요만큼을 이제 블럭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블럭 설정한 게 지금 요만큼과 요만큼이요.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을 하고 나서 맨 위에 이제 메뉴를 보게 되면 우리 이제 차트 만들기라고 이곳에 이제 도구 몸이 있죠. 그래서 차트 만들기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이렇게 차트 데이터를 편집해라 그렇게 떠요. 우리가 워드 시험을 보면서 이런 값들을 변경하는 그런 문제는 안 나와요. 지금까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X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이제 한글 프로그램에 기본 차트인 이렇게 이제 세로 막대형 요걸로 이제 만들어진다고요. 그럼 우리가 차트의 종류를 이제 바꿔줘야 되겠죠. 그때 세부지상을 보니까 차트의 모양은 2차원 원형으로 하래요. 그러면 차트가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을 때 맨 위에 이제 메뉴를 보게 되면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있어요.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은 다음에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우리 원형 중에 첫 번째 게 2차원 원형이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차트 종류까지 바꿨으니까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 범례 위치를 이제 변경해 주면 되는데 아까 차트를 봤을 때 차트에 범례는 없었죠. 그러면 범례를 이제 삭제해 주면 되고요. 그리고 차트 제목 여기 이제 입력까지 여기까지 한번 해 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범례를 없애야 되니까 범례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해 주고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범례가 이제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차트 제목 바꾸자고요. 차트의 제목 요거를 먼저 선택해 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 이제 제목 편집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돼요. 해서 제목 편집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글자 내용을 이제 입력해라 그렇게 떠요.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세계 도시 세계 한 칸 띄고 도시의 한 칸 띄고 응답률 한 칸 띄고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글씨를 입력할 때는 문제 제시된 그 글씨만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돼요. 맨 뒤에다가 현황이라고 쓰고 막 띄어쓰기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차트의 제목을 이제 입력했으면 글자 모양 바꾸는 거 그거 이제 확인 좀 하라고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글자 모양 바꿔라 그렇게 나왔는데 데이터 레이블에 대해서만 글자 모양을 바꾸래요. 차트의 제목은 글자 크기, 글자 모양을 바꿔라 그런 게 없죠. 만약에 그런 지상이 있으면 여기서 이제 변경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선 따로 이제 바꾸는 게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설정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제목이 짜잔하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고 서식 지정, 세부 지상 보고 서식 지정 좀 하자고요. 자, 우리 차트의 모양은 이미 바꿨고요. 차트의 크기 바꿔라. 그리고 위치 바꿔라. 바깥 여백 설정해라. 이건 조금 있다가 한꺼번에 이제 해줄 겁니다. 그리고 차트 계열색을 이제 바꾸래요. 그러면
차트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고 그리고 위에 보게 되면 이제 차트 계열색을 이제 바꾸는 게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그때 차트 계열색을 색상 조합 중에서 우리 이제 색 2번으로 바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제 땅 하고 클릭하게 되면 이 위쪽에 있는 게 우리 색상 조합이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게 우리 단색 조합이에요. 우리 이제 색상 조합 중에 색 2번이 여기 두 번째 거요. 두 번째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렇게 이제 클릭해 주면 색상이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범례 없음. 범례는 아까 전에 지워줬고요.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래요. 그때 데이터 레이블 속성을 보니까 항목의 이름과 우리 이제 백분율을 표시해라. 그리고 값은 이제 나타나지 않게 값은 해제시키고 그때 그 레이블의 위치는 안쪽 끝에 이곳에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하래요. 그러면 일단은 이런 조각들 있죠. 초록색도 있고 지금 파란색도 있고 회색 조각도 있는데 이런 조각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모든 조각들이 전부 다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데이터 레이블 추가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값들이 쭉 표시가 돼요. 지금 이런 값들은 지금 우리 표로 봤을 때 표에 써져 있는 이 값이 지금 이곳에 그냥 그대로 표시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다가 값을 이제 나타낼 게 아니라 값은 이제 해제를 시켜주고 항목 이름하고 백분율이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때 나온 이런 값들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선택해주면 이 값들이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데이터 레이블 속성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 레이블 속성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화면 오른쪽에 개체 속성하고 이렇게 떠요. 여기서 이제 레이블의 내용을 여기서 이제 바꿀 수 있고요. 위치는 여기서 이제 변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이제 항목 이름과 우리 이제 백분율 이 두 가지를 표시하라 그랬죠. 그리고 값은 이제 해제시키라 그랬어요. 값에 체크 표시된 거 요거 이제 해제를 이렇게 이제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위치는 안쪽 끝으로 그렇게 이제 하래요. 해서 안쪽 끝에 여기서 클릭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레이블의 내용과 레이블의 위치를 여기서 이제 변경시켜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X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눌러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요만큼 이제 끝났고 얘도 이제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데이터 레이블 글자 모양을 9포인트로 바꾸고 글자 색을 노란색 60% 밝게 이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이 레이블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을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글자 모양 편집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래서 글자 모양 편집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때 글자 크기를 여기서 이제 9포인트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고 글자 색은 여기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해서 그때 이제 글자 색 요거 이제 찍어주고 노랑 255, 215, 0 요게 맞죠? 이 중에서 이제 60% 밝게라는 거요. 60% 밝게가 지금 여기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렇게 이제 찍어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글자 크기 그리고 색깔이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네요. 그러면 요만큼도 이제 싹 다 끝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순서로 봤을 때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났고요. 차트의 크기 그리고 이제 속성 요거 이제 지정하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차트의 크기랑 속성 같은 거 지정할 때 아무것도 없는 곳이 있어요. 이런 곳을 이제 한번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맨 밑에 개체 속성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개체 속성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뜨는데 여기서 이제 차트의 크기요. 너비는 80이다, 높이는 60보다 크기 고정해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러면 개체 속성 이곳에 들어가자마자 탭 누르고 80, 탭 65, 탭 누르고 스페이스 바요. 이렇게 눌러주면 80에 65의 크기 고정까지 끝났어요. 그 다음에 본문과의 배치는 우리 이제 자리 차지 요걸로 하래요. 자리 차지가 요 두 번째 거죠. 요 두 번째 거 요거 이제 찍어주고 가로는 단의 가운데 0mm로 하래요. 단의 지금 왼쪽으로 되어 있죠. 요것만 이제 가운데로 바꿔서 단의 가운데 0mm 그 다음에 세로는 문단 위에 0mm래요. 문단 위에 0mm 돼 있으니까 그냥 놔두면 되죠. 그리고 바깥 여백이요. 바깥 여백을 이제 설정할 때는 우리가 여백 캡션 이 탭에서 해주는 거예요. 해서 여백 캡션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바깥 여백이다
바깥 여백을 설정해라. 그렇게 글씨 이제 똑같이 이제 뜨죠.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위쪽과 아래쪽에 바깥 여백을 이제 설정해 주면 됩니다. 해서 위쪽은 이제 3mm다, 아래쪽은 이제 8mm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빠르게 입력해 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얘도 끝났죠? 얘도 끝났어요. 그리고 얘도 끝났고 그 밑에 있는 것들 싹 다 이제 다 끝났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설정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 푸는 그 순서로 봤을 때 여기까지 끝났고 차트의 위치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봤을 때 표 아랫단락에다가 이 차트를 배치해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차트가 짜잔하고 만들어졌으면 차트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을 한번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X요. 컨트롤 X를 누르고 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뜨는데 그때 표 바로 밑에 이렇게 이제 문단 보호가 있죠? 문단 보호 이곳을 한번 클릭하세요. 클릭했을 때 이곳은 바탕글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가 이제 컨트롤 V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표 아랫단락에 차트가 이제 위치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차트 끝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차트까지 이제 싹 다 끝났고요. 여기다가는 스타일 적용시켜라. 아까 해줬죠? 여기다가 스타일 적용시켜라. 아까 전에 다 해줬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여기 친절 지수하고 그 뒤에 보니까 1번 가로가 이렇게 이제 붙었고 이 선을 따라 쭉 내려가든가 각줄을 이제 설정하래요. 그때 이제 각줄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죠. 그때 우리가 각줄을 이제 설정할 때 그때 이제 쓰는 단축키는 컨트롤 NN이요. 컨트롤 NN을 눌러서 우리가 이제 각줄을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죠. 이렇게 이제 입력하고 나서 한국 리서치 요 5글자에 대해서 하이퍼링크라는 거를 설정하래요. 우리가 하이퍼링크를 설정할 때 그때 이제 쓰는 단축키는 컨트롤 KH요. 컨트롤 KH를 눌러서 우리가 이제 하이퍼링크까지 설정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각주에서 할 거 다 했으면 각주에서 이제 빠져나가야죠. 빠져나갈 때 그때 이제 쓰는 단축키가 Shift하고 ESC요. 그러면 요거 이제 각주 설정하고 하이퍼링크 요거까지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차트가 다 끝났고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친절 지수 이 뒤에 이 부분에다가 이제 1번하고 가로하고 그렇게 이제 붙어 있었어요. 이곳에다가 이제 각주를 집어 넣을 거니까 지금 이곳에다가 커서가 이렇게 이제 깜빡깜빡거리게 만들어 놓고 각주를 만들 때 컨트롤 NN 이렇게 이제 누르게 되면 각주 내용을 쓸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뜬다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자료 콜론 찍어주고요. 한 칸 띄고 한국 리서치 하고 이렇게 글씨만 쓰셔야 돼요. 한국 리서치 이렇게 쓰고 나서 막 띄어쓰기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때 우리가 이제 각주의 이제 세부지상을 보니까 번호 모양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바꿔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 거는 지금 원래 1, 2, 3번으로 돼 있으니까 그냥 놔두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이제 하이퍼링크에 대한 게 나왔어요. 우리 이제 문제 그려봤을 때 이 5글자에 대해서 하이퍼링크를 설정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 5글자만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요거 이제 블럭 설정할 때 요 앞에 이제 빈 공백 있죠. 여기까지 블럭 설정하면 안 돼요. 요 5글자만 정확하게 블럭 설정을 해주고 우리 하이퍼링크를 설정할 거니까 컨트롤 KH를 이제 따당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하이퍼링크를 설정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뜨죠. 그때 한국 리서치에다가 하이퍼링크를 설정해라. 그때 연결 대상은 이제 웹 주소다. 우리 연결 대상 웹 주소 여기서 이제 찍어주고 거기다가 이 주소를 그대로 똑같이 전부 다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http 쓰고 s라고 쓰고 콜론 찍어주고요. www.hrc.co.kr하고 이렇게 돼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제가 여기 이제 하이퍼링크를 설정할 때 이거를 전부 다 쓰라고 입력하라고 얘기하는 게 앞에 http만 나올 때가 있고 지금처럼 https가 나올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입력한 거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오타가 있나 없나 확인하셔야 돼요. 왜? 얘를 이제 입력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넣기를 누르면 이 주소는 더 이상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더라.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우리가 이제 엔터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요 5글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하이퍼링크가 다 설정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빠져나가면 되죠. 빠져나갈 때 Shift하고 ESC를 땅 하고 누르면 원래 커서가 있던 이 위치로 이렇게 이제 빠져나갑니다. 그럼 우리 이제 문제의 그림을 봤을 때 하이퍼링크하고 각조가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왼쪽 단이 싹 다 이제 전부 다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단 좀 보자고요. 자, 오른쪽 단에 보니까 지금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은 이제 개요 2번 스타일, 이 부분은 이제 개요 1번 스타일, 이 부분도 우리 개요 2번 스타일을 적용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윗부분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이제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곳에다가 글상자를 만들어서 이 내용을 이제 집어 넣어 줘야죠. 그리고 지금 이곳에다가는 우리 이제 참고 문헌 1, 그리고 지금 이 영역에다가는 참고 문헌 2라는 거 요거 이제 적용을 시켜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 스타일 요거 이제 빼고 글상자 만들고 참고 문헌 1, 참고 문헌 2 여기까지 같이 한번 해 보자고요. 그때 우리가 글상자를 만들 때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 때는 글자처럼 취급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글상자를 만들 때 그때 이제 쓰는 단축키가 Ctrl N-B를 누른 다음에 바로 Ctrl D를 누르면 글자처럼 취급해서 글상자가 만들어져요. 자, 그럼 요거 이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이제 커서를 지금 이곳에 특수문자 앞에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글상자 이제 만들 거예요. 근데 이제 글상자는 우리가 이제 글자처럼 취급해서 만들어 줘야 되니까 우리 이제 Ctrl N B를 누르자마자 Ctrl D를 땅 하고 누르면 이렇게 글상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때 우리 이제 크기하고 이제 안쪽 옆에 요거부터 설정하자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글상자가 만들어지면 지금처럼 이 안에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다고요. 그 상태에서 Ctrl N K 얘를 이제 눌러서 우리가 이제 개체 속성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그때 우리 이제 기본이라는 이 탭으로 이제 이동해 주고요. 그때 크기는 너비는 단에 따라 100%로 하래요. 지금 너비가 고정값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우리가 이제 단에 따라 이걸로 이제 바꿔주고 그 옆에 이제 100%다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죠. 높이에 대한 건 없죠. 없으면 이런 거는 손대면 안 돼요. 원래 값 그냥 그대로 둬야 됩니다. 그리고 글자처럼 취급에 체크 표시가 이미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선 없음으로 하래요. 그러면 선이라는 이 탭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선의 종류를 우리 선 없음 얘로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채우기 색이요. 색 채우기를 하향 15% 어둡게로 하래요. 요거는 채우기라는 그 탭이 따로 있죠. 해서 채우기라는 요 탭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면색 요거 이제 찍어주고 우리 이제 하향이요. 255, 255, 255 얘가 맞죠? 그 중에서 우리 이제 15% 어둡게가 지금 이곳에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하향 15% 어둡게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안쪽 여백 설정하래요. 안쪽 여백을 설정할 때는 우리 이제 글상자라는 이 탭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글상자라는 이 탭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면 안쪽 여백이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죠. 그때 지금 얘랑 글씨 똑같은 거 그거 이제 확인하셔야 돼요. 그때 이제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모두 다 5mm로 설정하래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증감 단추 얘를 이제 따다당 눌러서 지금처럼 모두 다 5mm로 설정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제가 아까 좀 전에 안쪽 옆에 요 글씨 똑같은지 확인하라 그랬죠. 이거를 왜 확인해야 되냐? 우리 이제 여백 캡션 이곳으로 가게 되면 바깥 여백을 설정하는 곳이 있어요. 얘를 이제 설정할 때 지금 여기서 전부 다 이제 5mm로 막 설정을 하세요. 그리고 본인은 안 틀렸는데 왜 채점 프로에서 틀리게 나냐? 그렇게 이제 막 질문하신다고요. 지금 여기는 바깥 여백 설정하는 곳이에요. 우리 이제 안쪽 여백은 글상자에 있어요. 그래서 이 제목 확인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지금 얘하고 다 끝났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설정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글상자가 짜잔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 밑에 이 특수 문자 앞에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게 만들어주고 그 밑에 있는 모든 내용들 싹 다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을 한 다음에 Ctrl X요. 그러면 이제 잘라내기가 되죠. 그리고 글상자 안을 한번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제 글상자 안에서 커서가 깜빡깜빡거립니다. 그 상태에서 Ctrl V요. 그러면
요 내용이 이렇게 이제 붙여넣기가 돼서 이 글상자 안으로 다 들어갔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이 첫 번째 줄이요. 이 첫 번째 줄은 우리 이제 참고 문헌 1 얘를 이제 적용을 시켜줘야 돼요. 여기서는 진하게 가운데 정렬하래요. 그러면 진하게 해라 가운데 정렬해라. 여기서 도구 몸에 있는 거를 클릭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요만큼의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 문헌 2 얘를 이제 적용시켜야 돼요. 그때 문단 모양에 들어가서 우리 이제 내어쓰기를 17.5로 이제 설정하래요.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해 놓고 Alt T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내어쓰기가 우리 이제 B예요. B 해서 Alt B 눌러주면 내어쓰기가 선택이 되죠. 그 상태에서 탭 키를 누르면 숫자를 쓸 수 있게 이동이 된다고요. 그 상태에서 17.5 하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끝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글상자 끝났고요. 참고문헌 1이다. 참고문헌 2다. 얘 다 끝났어요. 정각기호도 이미 진작에 다 입력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요 U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제 마지막 점까지만 우리 참고문헌이라는 그 스타일을 적용을 시켜줘야 돼요. 자, 요거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U부터 시작해서 점까지만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하셔야 돼요. 요 뒤에 빈 공백 있죠? 여기까지 블럭 설정하면 안 돼요. 점까지만 정확하게 블럭 설정해 놓고 스타일을 이제 만들어 줄 거니까 F6번을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참고 문헌이라는 그 스타일은 등록해서 써야죠. 그래서 우리가 Alt하고 A요. A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스타일 추가하기 하고 이렇게 뜹니다. 그때 스타일의 이름 뭘로 할 거야? 스타일의 종류는 어떤 걸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스타일의 이름은 참고 문헌 예로 하고 스타일의 종류는 이제 글자로 하래요. 그러면 여기다가 참고 문헌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Alt C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스타일의 종류가 이제 글자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여기서 스타일의 이름을 쓸 때는 얘를 보고 쓰는 게 아니라 얘를 보고 쓰셔야 돼요. 지금은 이 앞에 참고 문헌과 이 뒤에 이름이 똑같지만 다르게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참고 문헌이라는 그 스타일이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스타일의 종류를 글자로 만들었죠. 글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요 앞에 A라는 게 이렇게 이제 모양으로 붙은 거예요. 그 상태에서 우리 이제 진하게 기울임 이 두 가지만 적용을 시켜주면 되죠. 그때는 우리 글자 모양 여기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Alt하고 H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이렇게 뜨죠. 그때 이제 진하게 할 거니까 Alt하고 B 그리고 기울임 할 거니까 Alt하고 I를 이렇게 눌러서 진하게 기울임 이렇게 이제 설정해 주면 돼요. 그래서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편집한 거를 이제 설정할 거니까 Alt하고 D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스타일도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이 스타일까지 다 끝났으니까 지금 여기까지 본문에 있는 것들은 싹 다 전부 다 이제 설정이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남아있는 게 우리 이제 머릿말, 꼬릿말, 쪽번호 요 세 가지 남았습니다. 그럼 우리 머릿말부터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머릿말은 문서 맨 위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머릿말이 들어가 있죠. 이 머릿말을 집어넣을 때 그때 이제 쓰는 단축키가 우리가 이제 Ctrl NH를 눌러주면 되죠. Ctrl NH를 눌러서 여기다가 앞에다가 그림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림 집어넣을 때 그때 이제 쓰는 단축키는 Ctrl NI요. Ctrl NI를 눌러서 요 그림 요거 이제 집어넣고 날짜 요거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요런 이제 날짜를 입력할 때 마지막에 26까지만 쓰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또 점도 있어요. 그 점까지 정확하게 입력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머릿말에 대한 거 설정을 다 하고 나서 우리가 머릿말이 끝났다. 그러면 머릿말에서 빠져나가야 돼요. 빠져나갈 때 우리가 이제 Shift하고 ESC를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머릿말 요거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머릿말이다, 꼬릿말이다, 쪽번호다 이런 것들을 이제 집어넣을 때는 이런 글상자 안이 됐든 아니면 차트 근처, 표 근처, 표제목 근처 이런 데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이제 빈줄 있죠? 이런 이제 빈줄 있죠? 이런 빈줄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고 머릿말, 꼬릿말, 쪽번호 집어넣으라고요.
자, 머릿말을 집어넣을 때는 컨트롤 NH를 이제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뜨는데, 그때 이제 기본값이 머릿말이니까 컨트롤 NH를 누르자마자 엔터를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머릿말 양쪽에다 해서 머릿말을 이제 입력할 수 있게 나타나요. 그때 앞에다가 우리가 이제 그림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컨트롤 NI를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림 넣기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는 그림의 이제 경로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된대요. 요건 이제 시험장 갔을 때 그런 거고, 만약에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때 C 드라이브 WP 보통 이렇게 이제 경로가 써져 있지만 다른 경로일 수도 있어요.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문제 보고 여기 써져 있는 그 경로를 찾아가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연습하는 거라 여러분들이 예제 파일을 이제 설치한 그 폴더 있죠? 그곳으로 이제 찾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C 드라이브 이곳에 이제 찾아갔고요. 제 거는 지금 이 폴더 안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그림이라는 그 폴더가 따로 있죠. 이곳에 들어가서 신화공 로고라는 그 파일이 지금 여기 있으니까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이 그림을 이제 집어넣을 때 문서에 포함해라, 글자처럼 취급해라, 요 두 가지 지상이 있어요. 그래서 문서에 포함, 글자처럼 취급해, 이렇게 이 두 곳에만 체크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곳에 만약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으면 체크 해제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열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 그림이 이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에 대한 건 다 끝났어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날짜를 이제 입력해야 되는데, 그 날짜는 오른쪽 탭을 이제 설정해서 우리가 이제 오른쪽으로 보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뒤에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을 때 스페이스바 눌러서 띄어쓰기 하지 말고요. 키보드의 좌측에 보면 탭키 있어요. 탭키 그거 이제 한번 땅 하고 눌러주고 그 뒤에다가 날짜를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해서 2026점 한 칸 띄고 10점 한 칸 띄고 26점 하고 이렇게 마지막 점까지 입력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오른쪽 탭을 이제 설정할 때는 문단 모양에 들어가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Alt T요. Alt T를 누르게 되면 문단 모양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뜨는데, 그때 탭 설정하는 곳이 따로 있죠. 그래서 탭 설정 얘를 이제 클릭해 주고요. 탭의 종류는 오른쪽으로 하고 탭의 위치는 16.8cm로 하래요. 그래서 탭의 종류는 이제 오른쪽에다 해서 오른쪽 찍어주고요. 그리고 탭의 위치는 지금 단위를 보니까 단위가 센티미터가 아니죠. 그래서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서 센티미터로 바꿔주고 16.8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지금 지정한 거를 추가시켜주면 됩니다. 해서 추가 얘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이곳에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되죠.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설정 버튼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렇게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날짜가 붙어요. 그러면 머리말이 이제 다 한 거죠. 다 했으니까 빠져나가야죠. 빠져나갈 때 Shift하고 ESC를 땅 하고 눌러주면 원래 커서가 있던 이 위치로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되고 위로 이제 올라가면 머리말이 들어간 걸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머릿말 끝이요. 그럼 이제 머릿말 끝났으니까 우리가 이제 꼬릿말을 넣으면 되는데, 꼬릿말은 보니까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어요. 요런 글씨 입력할 때 중간중간에 띄어쓰기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때 이제 우리가 꼬릿말을 집어넣을 때 머릿말과 똑같이 단축키를 쓰죠. 그래서 컨트롤 NH를 눌러서 우리가 이제 꼬릿말을 만들고 꼬릿말 설정할 거 다 있다. 그러면 거기서 또 빠져나와야 되니까 Shift하고 ESC를 눌러서 빠져나오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여기서 커서가 지금 여기서 이제 깜빡깜빡 거리고 있을 때 컨트롤 NH를 누르고요. 우리 이제 꼬릿말로 바꿔야 되니까 Alt하고 F를 눌러서 이렇게 이제 꼬릿말로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누르면 꼬릿말을 이제 입력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일단 내용부터 입력해야죠. 함께 한 칸 띄고 만드는 한 칸 띄고 월드컵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돼요. 요것도 이제 입력할 때 막 뒤에다가 띄어쓰기 요런 거 이제 하시면 안 돼요. 워드 실기시험에서는 불필요하게 띄어쓰기라거나 불필요하게 줄바꿈을 하면 전부 다 감점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글씨 입력해 놓고 맨 뒤에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죠. Shift하고 홈이요. Shift 홈을 눌러서 싹 다 이제 블럭 설정한 다음에
우리 꼬리말 세 부지 이상을 보니까 한컴 도둠이다, 10포인트다, 진하게다, 초록색 25% 어둡게 설정해라, 그리고 오른쪽 정렬해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러면 Alt L 눌러주고요. 여기다가 글꼴을 한컴 도둠이라고 우리가 이제 입력해 주면 되죠. 해서 한컴 도둠이라고 쓰고 엔터. 글자 크기는 10포인트니까 우리 이제 Alt Z 10 이렇게 써주면 되고, 진하게 해라라고 했으니까 Alt하고 B를 눌러주면 되죠. 그리고 글자색 이제 바꿔야 되니까 글자색 찍어주고요. 초록색이요. 40, 155, 110 요 색깔이 맞죠? 이 색깔 중에 25% 어둡게라는 거요. 그게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초록 25% 어둡게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요 색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설정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오른쪽 정렬을 시켜야 되니까 컨트롤 시프트 R 요걸 이제 땅 하고 눌러서 오른쪽 정렬까지 시켜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꼬리말 끝났으니까 빠져나가야죠. 빠져나갈 때 시프트하고 ESC요. 시프트 ESC를 누르게 되면 원래 커서가 있던 그 위치에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아래쪽 내려가서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꼬리말이 들어간 걸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쪽번호만 이제 집어넣으면 되죠. 쪽번호를 보니까 종이가 이제 한 장이 있을 때 가운데 아래쪽에 있죠. 그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이제 줄표 넣기가 들어가 있고요. 로마자 대문자로 이렇게 이제 2페이지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네요. 요쪽 번호 이제 집어넣을 때 그때 이제 쓰는 단축키는 우리 이제 컨트롤 NP요. 그럼 지금처럼 여기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릴 때 컨트롤 NP 이렇게 눌러주면 지금처럼 쪽 번호 매기기 하고 이렇게 뜨죠. 그때 번호 위치는 가운데 아래래요. 가운데 아래가 이미 선택되어 있으니까 그냥 놔두면 되고요. 번호 모양은 로마자 대문자로 집어넣으래요. 지금 요 번호 모양 요거 이제 찍어서 로마자 대문자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줄표 넣기를 선택해라. 이미 선택되어 있으니까 그냥 놔두면 되고요. 시작 번호 지정해라. 아까 문제 봤을 때 2페이지였죠. 그래서 시작 번호를 2페이지로 이렇게 이제 맞춰주고 여기서 이제 넣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렇게 이제 페이지 번호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문제 한 회를 다 풀었습니다. 이렇게 싹 다 이제 문제를 다 풀었으면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이 문서를 전부 다 비교하면서 싹 다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면서 오타다, 타짜다 그런 거 이제 찾고요. 대소문자 잘못 구분한 거 그런 거 이제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풀고 채점 프로그램을 채점을 했을 때 90점 이상 나올 때까지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세요. 만약에 모의고사 13회 얘 문제를 가지고 채점을 해봤더니 60점이 나왔어요. 아니면 70점이 나왔어요. 근데 70점 나왔네. 그리고 다음 회차 넘어가죠. 또 점수 또 이상하게 나온다고요. 그리고 채점 프로그램 보고 내가 어디 틀렸네. 그런 거 이제 찾았어요. 찾았으면 빈 문서 다시 열어서 다시 문제 풀라고요. 내가 여기 틀렸네, 여기 틀렸네, 여기 틀렸네. 그걸 그냥 알고만 지나가면 안 돼요. 틀린 부분 찾았으면 빈 문서 열어서 다시 작성하세요. 그러면 다시 작성할 때 이제 틀린 부분이 어디였는지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할 때 신경 써서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 문제도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